그 다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방금 동시성의 상대성 했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는 이제 운동하는 상대방의 시간이 늦게 간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뭐야, 움직이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 얘기야. 그걸 이제 상대성 원리 용어로 말하면 시간 지연, 시간 팽창 효과를 보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뭐야, 운동하는 상대방일 때만이 그런 효과가 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운동을 해야지만이 시간 지연, 시간 팽창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측자고 상대방이 같은 속도, 즉 같은 방향, 같은 속력으로 가면 어떻게 돼? 서로 상대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정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의 그 기본적인 그 개념도 정확히 알으세요. 막 혼동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 고유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용어상의 문제인데, 그 어떤 용어냐면 여기 뜻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대 효과가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제 로켓을 지구에 대해 가지고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 로켓 안에서 관측자가 O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로켓의 천장과 바닥까지 거리가 L인 로켓이야. 그리고 바닥하고 천장에 이 거울을 달아놨어. 그래서 이 거울의 기능이 뭐냐면 아래에서 빛이 방출돼, 그럼 위에서 반사돼가지고 다시 아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야. 이걸 흔히들 빛시계라고 그럽니다. 빛시계를 달아놨는데 이런 거야. 지금 우주선 안에서 이 O'이, 관측자 O'이 빛시계의 아래 거울을 보면 아래 거울은 어떻게 보이겠어?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정지된 거지, 그죠? 그래서 관측자가 보기에는 이 현상들은요, 정지된 아래 거울에서 방출될 빛이 다시 위에 반사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떻게 돼? 아무 상대운동 효과가 없잖아. 정지한 놈을 본 건데 뭐 지가 땅에서 그냥 실험실에서 그냥 가만히 정지해놓고 본 건데 뭐, 그죠? 그러니까 요때 시간이 바로 이제 고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관성자표의 관측자가 상대방 거울을 봤을 때 정지했는 이 거울 한 지점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시간 간격, 뭐 이렇게 말했지만 상대 효과가 안 나는 그런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되겠어요? 그 조건은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상대 효과가 안 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둘 것은 정지에는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경과는 상대 효과가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은 고유 시간이 된다. 되겠죠? 또 다시 말하면 출발도 아래 것 한 지점, 도착도 아래 것 한 지점이잖아.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죠? 정지는 한 점에서 다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아무런 상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관측자 O와 빛시계와 우주선은 같이 운동하니까 한 지점이나 마찬가지, 한 지점. 상대 운동하지 않는 한 지점. 그러니까 상대 효과가 없다. 그때 이런 시간을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속도 V로 로켓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로켓가 또 V로 움직이고 있어요. O'이 O를 보면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돼? 아까 말했잖아. 같은 속력,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등속도로 가고 있어요.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상대 효과가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측정했을 땐 고유 시간이 측정되겠죠. 그 이유는 뭐야? 관측자 O와 관측자 O'은 운동 상태가 동일해.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없어. 그렇죠? 자, 3번. 요건 좀 특이한 현상이야. 이제는 뭐냐면 요 로켓을 밖에서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보기엔 이 로켓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빛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서 반사되고 여기에 도착하게 될 거야. 사건이 두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여기서 하고 도착은 여기서 했어. 그 얘기는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상대효과가 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 이건 당연한 거 생각해 보세요. 사건이 두 지점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위치가 변했다는 거야. 운동했다는 거요. 관측적으로 운동한 상대방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효과가 나지. 되겠어요? 그리고 예측해 봅시다. 얘는 경로가 요렇게 되지만 이 경로 L'은 어떻게 돼? 훨씬 더 길어요. 빛속도는 얘가 보기에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먼 거리 간 놈이 시간이 더 많이 경과하는 거지. 그래서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어요? 그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빛이 이동한 거리를 비교해 보자. 우선 안에 이제 O가 측정한 빛의 경우는 이 L이야. 왔다 갔다 여기. 이 사람 지구에서 정지한 관측자 O'이 측정한 빛의 경우는 어떻게 돼? L', E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훨씬 이게 길어요. 그렇죠? 밖에서 본 관측자가 지구에서 본 관측자의 길이가. 그럼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되나? 서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같은 속력, 짧은 거리, 같은 속력, 먼 거리.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우주선에 O가 측정한 자기 우주선에서 측정한 빛 시계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상대 속도가 없는 시간이야. 그죠? 고유 시간이야. 근데 지구의 O' 측정한 우주선의 빛 시계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 시간을 기항 T라고 한다면 이 시간이 훨씬 고유 시간보다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지구 관측자가 O'이 보면 우주선이 상대 운동을 하니까 시간 지연이 일어납니다. 시간 팽창이 일어납니다. 됐죠? 근데 또 이거야. 만일 이 경우에 이런 게 이제 저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 얘가 얘를 보면 얘의 시간이 길어난 것 같지만 또 얘가 얘를 보면 어떻게 돼? 역시 어떻게 돼? 얘도 반대 방향으로 상대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역시 관측자가 바뀌어도 시간 지연 효과가 일어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정성적으로 이제 말로 표현했는데 식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상태였어요. 시간 t 동안 이렇게 쭉 우주선이 이동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빛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반사돼서 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됐죠? 이 거리를 L',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 이 L'은 어떻게 돼? 빛이 이동한 전체 t 동안 이동한 거리의 반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ct. 되겠죠? 근데 요 길이는 어떻게 돼? 요 길이는 전체 간 시간 t 동안 로켓가 간 거리의 반이 되는 거죠. 2분의 vt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이건 어디서나 여기서나 L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우주선 안에 O가 관측한 고유 시간, 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얘의 속력, 빛속도 c, 왕복거리 2L. O''이 관측한 거, 요 시간은 상대 효과가 나는 시간이죠. 빛속도 c분의 요 거리, 왕복거리 2L'이 되는 거죠. 요거 됐죠? 그리고 O', 요 지구의 O''이 관측한 2분의 t 동안 우주선이 이동한 거리는 전체 거리 VT분의 반, 2분의 T. 됐죠? 그리고 O''이 관측한 2분의 T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돼? 요걸 말하는 거잖아. 됐어요? 2분의 CT.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요걸 가지고 요 부분에 피타고라스, 요 부분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L'은 루트 요것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대제곱. 그다음에 루트 씌운 거 되겠죠? 됐어요? 요 L 프라임이 어떻게 됐어요? 2분의 CT. 됐지? 요거래니까 BC 간거리 반이니까 2분의 CT.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거 막 일부러 굳이 막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막 외워서 막 할 필요 없어요. 부담 갖지 말고. 이거는 지금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데 심화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해는 하란 말이에요. 따라오면, 공식만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칸맥구이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런 걸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알고 식만 따라오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나타납니다. 이게. 됐어요? 그래서 요 이상한 거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 요걸 감마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로렌츠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지만 내가 그랬잖아. 이게 속도 덧점 법칙 할 때 로렌츠 변화를 한다 그랬죠. 그 사람이 공식에서 나온 그런 인자 이거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로렌츠 인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렌츠 인자 한번 크기가 뭘까? 요거 한번 볼까? 요건 1보다 커요. 이거야. 로렌츠 인자는 좀 이해하는 게 좀 좋습니다. 요거 보면 요거는요 빛의 속도보다 작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아.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가 1보다 작아.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 1보다 크게 되지. 됐어요? 그래서 로렌츠 인자는 1보다 크다는 건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t는 즉 상대효과가 나는 시간 t는 로렌츠 인자 감마 곱하기 t 고유다. 근데 이게 1보다 크니까 상대효과가 나는 이 시간은 훨씬 고유 시간보다 크지요. 그래서 지금과 지구 관측자가 O'이 상대형 운동하는 O를 봤을 때 관측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시간 팽창, 시간 지연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또 거꾸로 얘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됐습니까? 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막 식에 대해서 막 너무 막 강박관념 갖지 말아요. 이해만 하고 이제 이렇게 쫓아오는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빈칸 메꾸기라든지 이렇게만 해주면 되고, 중요한 건 이 감마 팩터, 로렌츠 인자, 요게 1보다 크다는 거, 요건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두세요. 됐어요? 자, 근데 정말 시기가 느리게 간단 말이야? 근데 뭐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거 못 느낀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거야. 이것도 이제 막 어려운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말고 이해만 하면 돼요. 이 감마 팩터를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됐다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거의 빛속도 가까이 와서 쭉 올라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연 효과도 거의 몰라. 그다음 빛속도 가까이 가서 쭉 올라가. 한 0.8c, 그러니까 빛의 속도 한 80% 정도 돼야지 겨우 한 지연 효과가 한 3분의 5, 그러니까 한 1.2 내지 1.3 정도, 그것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일상생활에서는 잘 모른다 이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그 감마 팩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우면 더 좋은데,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가진 의미는 잘 알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V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게 증가하면 점점 감마 팩터, 로렌츠 인자가 커집니다. 그럼 시간 지연효과는 증가해. 근데 보통 일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작거든. 이게 빛의 속도에 비해서 무지무지 작거든. 이게 0이야, 0.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고유 시간이나 이 감마 팩터, 이 로렌츠 인자가 1이야. 그러니까 시간 지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면 여기 1에 가까우니까 고유 시간이나 시간 지연 효과나 지연 시간이나 거의 똑같아. 즉 보통 일상에서는 상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되겠죠? 그 정리하고 한번 갑시다. 이게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 효과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고유 시간이냐를 판단하는 건 뭐다? 한 지점에서 일어나면 이건 상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고유 시간이야. 한 지점인데 뭐가 움직이나 지금 이 점이 얘가 얘를 보면 거울이 지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사건이 한 지점에서 일어났잖아. 그럼 고유 시간입니다. 이것처럼 사건이 어떻게 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했어요. 지금 위치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이동한 거예요. 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점이면 그때 시간 팽창 효과가 일어난다. 다시 하지만 한 지점이면 상대 효과가 없다. 고유 시간이다. 두 지점에서 일어났다. 움직인 거다. 상대 운동했다.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 자기는 몰라요. 상대방이 관측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효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은 굉장히 많이 해요. 이해하라고. 근데 어떤 팁이 있어요. 그건 머릿속에 그만 딱딱 집어넣으면 다 배우고 나면 그 특상된 원리는 명쾌하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나는 뛴다 고로 슬림해 보인다. 이게 뭔 소리요? 이거 길이가 줄어든대. 근데 길이 줄어드는 거는 막 줄어드는 게 아니야. 이거 봅시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길이 줄어들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줄어. 아, 이거 최악이다, 이거. 그렇다고 이거나 이것도 좀 괜찮은데, 이건 또 모든 방향으로 같이 줄어드나? 이것도 조금 그거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요거 아니야? 요거, 여러분들. 요거 슬림하다는 거, 그쵸? 이겁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운동 방향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됐죠? 운동 방향으로 줄어듭니다. 그것도 뭐 실수하지 말고, 왜냐면 이게 어떤 문제 풀인데 굉장히 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자, 요번에도 고유길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고유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고유길이야. 뭐겠어? 상대 효과가 나지 않는 거지, 뭐. 됐어요? 이거야. 지구하고 토성까지 로켓가 날아가요. 됐어요? 그럼 지구 관측자가 있고 조종사가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이 지구하고 지구 관측자, 그 다음에 토성이 다 같은 좌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운동이 없어. 됐어요? 얘만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지구에 있는 이 친구가 이 지구와 토성까지 거리를 잰다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건 좀 그 사이즈가 좀 커서 그렇지 우리가 길이 재는 거 똑같아. 정지한 두 점을 딱 재는 거잖아. 그럼 뭐 무슨 일 나나 여러분들? 그냥 몇 센치요? 말하잖아. 그죠? 이거 고유 길이야. 상대 효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정지한 놈은 두 점을 본다.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 효과가 없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가지고 이제 보통 교과서는 요까지만 있더라. 참고서나 뭐 그것은 이게. 근데 우리 딱 연습하면서 갑시다. 그냥 지구에 있는 관측자 O가 측정한 지구와 토성까지 거리. 자, 이건 뭐다? 정지 있잖아. 상대 효과가 안 나, 운동하지 않잖아. 상대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고유길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했어? 얘가 이 로켓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에다가 이 로켓의 속도 곱하면 길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하면 길이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선의 속력 곱하기 지구 관측자가 측정한 우주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시간 재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난다고. 요게 먼저 요게 고유신 아닐까 그 문제가 난단 말이야. 이게 뭘까? 하나, 둘, 셋. 이건요, 상대 효과가 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관측자가 요 우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요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길어요. 이거 왜 그러겠어? 아까 했잖아. 뭐
뭐 좌표기를 써서 뭐 한 지점에서 일어난 뭐 한 좌표에서 일어나는 무슨 말 무슨 사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 한 지점 하면 고의 사건, 한 지점 한 지점 하면 고의 시간, 두 지점 하면 시간 지연.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지구 관측자가 봤을 때 우주선을 보면 우주선이 어딜 지나는 거야? 지구를 통과했죠. 토성을 통과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로켓은 어떻게 돼? 지구와 토성 두 지점을 통과했잖아. 그렇죠? 그죠? 통과라는 사건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토성에서 일어났잖아. 두 지점에서 일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 효과란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이는 이건 고유 길이고 속력은 똑같으니까 V 시간은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관측은 지구 관측자가 하니까 길이를 재는 것도 그렇고 시간을 재는 건 다 관측자가 같아야 됩니다. 되겠죠? 요번에는 이거야. O' 이 지구와 토성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거야. 이 거리를. 그럼 이건 무슨 거리일까? 이게 해봐야 그랬잖아. 자, 길이를 재는 것은 두 점 간의 간격을 재는 거야. 그렇죠? 그럼 두 점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보여주는 일상적인 고유 길이지. 움직인다면 그건 상대 효과가 나는 거고, 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얘가 이 두 점을 보면 어떻게 돼?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뒤로 가잖아요. 뒤로 움직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 길이가 아니죠. 됐어요? 늘어나는지 줄어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상대 효과가 나는 그런 길입니다. 따지면 이거 어떻게 돼? 우주선 조종사가 O' 봤을 때 지구와 토성은 어떻게 돼? 뒤로 가잖아.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됐죠? 그러니까 정지한 두 점이 아니야. 움직이는 두 점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공부하는 셈 치고 또 자세히 또 한번 해보면, 자, O''이 이 두 거리를 쟀어. 그 거리를 L이라고 그래. 역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지. 그럼 시간은 누가 되겠어? 조종사가 재야 되겠지. 조종사가 측정한 우주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토성을 도착하는 시간이야. 아니 뭐 지구와 토성을 뭐 통과하는 시간 뭐 그래도 상관없고. 됐어요. 그럼 문제는 뭘까 또? 이게 무슨 시간일까? 고유 시간일까? 이게 뭐 지연 시간일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이거는 고유 시간입니다.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자. 고유 시간이니까 조종사가 봤을 때 이 통과라는 사건은 어디서 몇 군데서 일어나겠어? 한 점에서 일어나겠지. 왜냐면 맞지? 얘가 봤을 때 어떻게 돼? 지구는 우주선을 통과하고 토성이 우주선을 통과하지. 볼까요? 조종사 O''이 지구와 토성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지구와 토성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지구와 우주선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V로, 토성이 또 반대 방향으로 우주선을 마이너스 V로 통과하잖아. 그러니까 지구, 토성이 우선 한 지점을 통과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건 고유 시간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L은 우주선이 조종사가 측정한 길이는 속력에다가 통과하는 시간이 고유 시간 T 고유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도 측정자는 동의를 해야 됩니다. 됐죠? 자, 한번 이걸 이제 종합해 봅시다. 과연 한 사람이 측정했을 때는 상대 효과가 나고 한 사람이 측정해서 상대 효과가 안 나는데 그것이 상대 효과가 날 때 길이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정전 O가 이 두 점을 쟀을 때는 어떻게 돼? 길이가 되고 공식은 V2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주선 조종사 O''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이 두 지점은 반대방으로 움직이는 두 지점이죠. 근데 상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L은 VT 이렇게 고유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방금 아까 구했어요. 정리하면 지구가 정지한 O가, 지구의 정지한 O가 측정한 거리는 L 고유 이퀄 VT. 그 다음에 얘가 측정한 거리는 요거. 그 다음 이제 이거야. 시간이 지연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시연지간은 감마 곱하기 T 고유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이 감마, 렌즈 인자는 1보다 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T가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그러면 요 고유 길이가 더 길고 상대 효과가 나는 이 길이가 더 짧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일어나겠어? 상대적으로 길이는 수축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운동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되겠죠? 자, 이것도 식으로 알아보는데 이것도 너무 식에 집착하지 말고 흐름만 알면 됩니다. L 고유는 아까 구했잖아. L 고유는 VT. 이건 상대 효과는 지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감마 곱하기 T 고유. 그래서 이거는 감마 L이 되는 거죠. V하고 T 고유가 바로 요거니까. 그래서 감마 L이죠. 그래서 상대 효과가 나는 L은 감마분의 1이 곱하기 L 고유. 근데 요게 감마가 1보다 큰데 감마분의 1은 1보다 작아야지 뭐. 상대 효과가 나는 요 L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걸 좀 눈여겨보세요. 여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말을 길 많이 했지만 어떤 팁이 있어요. 상대성 원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걸 좀 눈여겨보세요. 이게 고유한 값이 나타나면 이쪽은 어떻게 돼? 이거 시험지연 효과예요. 그렇죠? 여기 상대 효과가 나타나면 이제 길이 수축이야. 그럼 이건 고유야. 그래서 고유한 값이 나타나면 상대적 값이 나타나는 거고, 상대적인 값이 나타나면 고유한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상상고랑 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두고 있어요. 운동 방향으로 기수축이 일어나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야? 감마분의 1이 감마가 증가하니까 감마분의 1은 감소해. 그리수축 효과가 이제 역시 이것도 역시 속도가 빨라지면 감소가 커지니까 길이 수축 효과가 커져.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것도 일상 속에 모르고 살아. 이것도 당연한 거요. V가 너무 작으니까 C분의 V는 0이야. 역시 이것도 감마분의 1이 1이잖아. 그러니까 길이 수축 효과나 고유값이나 똑같은 거야. 몰라. 되겠죠? 이게 선생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육 다른 참고서나 강의에는 무슨 좌표란 말 잘 안 쓰고 그냥 바로 한 점이면 아까 말했지만 두 점이면 무슨 이렇게만 하는데 선생님 다 일일이 따져줬어요. 그리고 또 개념 하나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또 이런 문제 될 수 있는 것도 이제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른 강의처럼 정리합시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 그건 어떻게 돼? 두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때 동시점의 상대성이란 말이야. 근데 한 지점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거잖아. 거울에 도달하는 시간은 두 지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이게 먼저 도달하지만 여기 넘지만 우주선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똑같아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지점이니까 동시에 상대성이 적용되는 거고,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쪽으로 발사되는 이 사건은 한 점에서 일어났으니까 얘한테도 당연히 동시지만 얘도 동시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동시성의 상대성은 두 지점. 한 지점에는 누구에게나 다 동시가 동시다. 알았어요? 동시성의 상대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상대효과는 항상 운동을 해야 하는 상대방을 반축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자가 상대방을 봤을 때 한 지점에서 일어나면 그건 당연히 정지능과 마찬가지니까 상대효과가 없지. 그게 고유시간이지. 두 지점이면 어떻게 돼?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시간지연이 일어나지.
됐어요? 출발하고 도착이 한 지점이야. 그대로 있다는 얘기잖아. 출발, 도착, 다른 지점이야.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생각하고 머릿속에 이제 팁을 머릿속에 딱 박으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길이를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길이라는 것은 두 점을 재는 건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재는 거 아니야, 그거. 그죠? 그 얘기지. 움직였다는 것, 두 점이 움직였다는 것은 운동했다는 거 아니야. 상대 효과가 나와야지 길이 수축이 되는 거지. 됐죠? 응. 얘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정지한 놈이잖아. 그럼 고유값이고, 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이 뒤로 가잖아. 두 지점이잖아. 길이 수축이 나와야지. 됐어요? 응.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여태 했던 것도 무지무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것조차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고면 상이고 상이면 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야. 왼쪽에 고유값이 나타나면 오른쪽에는 상대적 효과가 나타나야 돼. 왼쪽에 길이축 상대 효과가 나타나면 오른쪽에는 고유한 값이 와야 돼. 이걸로 끝이야. 다. 이거 끝이요. 됐어요? 이거는요, 상대성 원리가 가장 압축된 그런 생각입니다.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상대성 원리에 가지고 어떤 꼼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요, 시간을 물을 때도 있고 길이를 물을 때도 있어요. 길이가 고유냐 시간이 고유나. 근데 어느 걸 묻더라도 이 쉬운 것부터 판단하는 게 좋아요. 길이 가지고 판단하는 게 나중에 문제 할 때 확인할 거야. 길이 가지고 먼저 길이를 먼저 구하세요. 길이가 편해요. 그러면 길이가 고유면 시간은 당연히 상대효과가 나는 지연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수축하면요, 시간은 당연히 고유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조금 좀 아니면 상대효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이 있는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많이 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좀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여간 뭐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꼼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상대성 원리를 가장 압축해서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거 볼까요? 이겁니다. 이 이유를 따지려면 이게, 왜냐면 이 식에 자꾸 신뢰성을 가지라는 얘기야. 이런 거야. 생각해 봅시다. 자, L 고유하고 L 이 기항 L 이것도 씁시다. 길이 수축. 이건 상대성 효과가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어떤 게 더 큽니까? 이 더 커요. 됐어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은 다 누가 봐도 우주인 속력 똑같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갖고 이게 길려면 이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시간은 긴 시간이 나와야 되고 이쪽 시간은 짧은 시간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원리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 이게 시간 지연이 돼야지. 이게 상대성 원리가 나요. 이 상대성 효과가 나타나야지. 됐어요? 이게 짧으니까 이거 고유 시간이 돼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고면 상이고 상이면 고라는 거는 당연히 있죠. 근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없지. 같이 운동하는 거? 그건 상대성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럼 고고는 뭡니까? 고고는 양쪽에 길이도 고유 시간이고 시간이 고유 시간이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거잖아.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길이 재고 시간 잴 때 상대효과 아무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건 일상생활에 아는 거잖아요. 꼭 이거 하세요. 됐어요? 왜냐면 문제는 고유 시간 또 고유 길이 이런 거 물을 때는 하나만 묻지는 않아요. 시간을 물으면 길도 같이 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쓰는 게 편해요. 됐어요? 그리고 시간만 묻더라도 이 길이로 판단하세요. 금방 나오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걸 안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풀었더라도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걸 딱 머릿속에 찝으시오. 됐어요? 하여간 한 지점 그건 상대효과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 그 다음에 두 지점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상대 운동이다.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에도 고상 상고만 알면 제일 편하다. 됐어요? 근데 쉬운 것부터 해야 되는데 길이만 가지고 따지면 시간은 금방 나온다. 나중에 하지만 시간 판단이 좀 혼동스러워요. 됐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연습을. 자, 지구에서 행성 S까지 속도 V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에 빵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남 박사가 K 나사에서 웬 나르도에 있는 해남 박사 K 나사에서 해남 박사가 이 탐사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어요. 민구가 지금 우주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구는 누구, 빵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자, 미지의 행성 X를 탐사하기 위해서 민구가 조종하는 우주선이 지구에 대해 상대속도 V로 이동하고 그것을 국제우주정거장 ISS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인가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보고 있는 외부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빵구가 이제 잠깐 보고 있어요. 한편 지구의 웬나르도 우주센터에서는 해남 박사가 탐사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오. ISS와 지구와 이 행성 X는 다 같은 관성 좌표계에 있다. 이 얘기는 다 같이 상대 운동을 하지 않는다. 정지 있는 걸로 봐라. 그 얘기요. 말을 좀 뭐 관성 좌표계 이런 말 자꾸 썼는데 됐어요? 1번 우주선이 지구에서 출발하여 행성 X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가장 짧게 측정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고유 시간이 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길게 측정되는 사람, 즉 시간 지연 효과가 나는 사람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자, 가장 짧게 되는 거예요. 고유 효과가 나는 사람, 한 점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거는 판단이 뭐라 했어? 고유 시간은 한 지점에서, 시간 지연은 두 지점에서. 그러니까 민구가 고유 시간입니다. 민구가 측정했을 때. 그리고 해남 박사 빵구가 측정하는 시간은 지연 시간입니다. 왜 그래? 생각해 보세요. 민구가 측정합니다. 민구가 지구와 행성 X를 보면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지구가 우주선을 통과하고 행성이 우주선을 통과해요. 통과하는 지구가 행성이 통과하는 두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우주선의 한 점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이건 고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남 박사와 빵구가 왔을 때는 우주선은 어디를 통과해? 우주선이 지구를 통과했네? 우주선이 X를 통과했네? 그렇죠? 우주선 통과라는 사건은 지구, 행성 두 지점에서 일어났네. 그죠? 지구를 통과했다도 되고 지구를 출발했다도 되고 똑같은 말이니까 하긴 두 지점에서 출발, 도착 두 지점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봅시다. 이게 감이 빨리빨리 옵니까? 근데 어떤 걸 쓰면 좋다고 그랬어? 이거잖아. 이게 고상 상고를 쓰라. 이게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시간만 묻는 게 아니라 길이도 물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야. 민구가 측정한 길이, 민구가 측정하면 어떻게 돼? 움직이는 두 점이라는 게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니까 시간은 고유지. 당연히 상고. 됐죠? 해남 박사하고 빵구가 이 두 개를 측정해, 이 두 길이를 측정해 보세요. 정지 있는 두 점이잖아. 그러니까 고유지. 그러니까 시간은 고상이지 뭐 당연하지. 빨리 나오지. 그죠?
선생님, 시간만 구하라는데 왜 길까지 해가지고 시간 걸리게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면 자꾸 말하지만 시간 묻고 그런 문제는 길이도 모르니까. 되겠죠? 됐습니다. 자꾸 이제 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구에서 행성 X까지 거리가, 지구에서 행성 X까지 거리가 고유기로 측정된 사람을 찾고 그 판단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길이가 고유해. 상대효과 안 나는 거야. 정지해야지. 정지한 두 점을 찾아야지요. 누가 그렇게 보이겠어? 해나와 빵구 같은 좌표가 있다고 그랬잖아. 됐죠? 그러니까 지구 행성 X는 뭐야? 다 뭐야? 서로 상대 운동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측정한 거나 얘가 측정한 거나 다 고유 길이가 되는 거죠. 됐죠? 정지한 두 점이니까. 됐습니다. 3번. 지구에서 행성 X까지 거리가 가장 짧게 측정되는 사람 누구냐? 기축이는 사람이잖아. 두 점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사람 찾으라고 그랬잖아. 얘지 뭐. 지구와 행성 X가 반대로 움직일 거 아니야. 됐잖아. 됐죠? 움직이는 두 점이 되니까. 자, 4번. 민구, 해남박사, 빵구 세 사람이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를 비교하시오. 민구, 빵구, 해남박사가 우주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봐. 일단 자, 고유 길이 기수축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누가 길이가 제일 짧게 나타나겠어? 아니, 누가 길이가 제일 길게 나타나서 이건 그게 낫겠다. 누가 제일 길게 했어? 고유 길이가 누구겠어? 얘지 뭐. 움직이지 않는 두 점. 그죠? 민구는 같이 움직이잖아, 우주선하고. 그죠? 우선 앞과 뒤는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이잖아. 그죠? 근데 얘가 봤을 때는 두 점이 움직이잖아. 그죠? 됐죠? 뭐 이제 이건 설명이 없을 거예요. 필요 없을 거예요. 됐어요. 그 길이 판단은 쉽습니다. 이게. 되겠죠? 5번. 우주선의 앞과 뒤가 이 ISS 빵구를 통과합니다. 얘를 통과하는 거야. 요게 요 점과 요 점이 통과하는 시간을 민구 빵구와 해남 박사 세 사람이 측정한 것을 비교해 보시오. 이것도 하여간 우리 이제 아주 스탠다드하게 시간이니까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고유 시간, 두 점에서 일어났으면 시간 지연 효과. 꼬지 판단해 봅시다. 민구 시간은 지연 시간이 일어나고 빵구나 제주 시간은 고유 시간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은 민구가 봤을 때는 바로 두 점으로 관측된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잘 보세요. 앞이 통과했네? 빵구를 뒤가 통과했네? 빵구를 통과한 점은 몇 점이야? 앞과 뒤 두 지점이잖아. 그렇죠? 됐죠? 우주선의 민구가 빵구를 보면 빵구는 뒷방향으로 어떻게 V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앞을 통과했네? 뒤를 통과했네. 되겠죠? 두 지점이니까 시간 지연. 그 다음 해남 박사 빵구가 봤을 때 봅시다. 해남 박사와 빵구가 우선을 보면 어떻게 돼? 우선 앞이 빵구를 통과했네. 우선 뒤가 빵구를 통과했네. 통과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 빵구 한 점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ISS의 빵구와 지구의 해남이 우선을 보면 우선 앞이 빵구를 통과했고 우선 뒤가 빵구를 통과했고 그래서 앞과 뒤는 빵구 한 점을 통과했네. 그러니까 고유 시간이 되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낫지. 그렇죠? 이것도 상고 고상이 편하지. 민구가 자기 우주선 길이를 측정하면 어떻게 돼? 고유지. 그러니까 시간은 통과 시간 당연히 상이지. 그리고 해남 박사 빵구가 우선을 보면 어떻게 돼?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건 상대효과 길이 수축이지 상이지. 그럼 통과 시간은 상고지. 금방 나오잖아요. 됐어요? 6번. 민구 해남 박사
빵구 세 사람이 측정한 ISS의 길이를 비교해 보시오. 이게 문제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관찰자, 관찰 대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잘 상황을 판단하세요. 왜 똑같은 문제가 계속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좀 혼동스럽지만 자꾸 연습합시다. 됐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읽자. 하여튼 민구, 해남 박사, 빵구 세 사람이 이 IS 국제 우주 중간역을 길이를 측정하는 거야. 이게. 자, 이것도 이제 길이는 금방 나오잖아. 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죠.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잖아. 민구가 봤을 때는 얘는 반대로 움직이는 두 점이지. 해남 박사 빵구 봤을 때는 정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되겠지? 이건 뭐 설명 이제 안 해도 되지. 됐어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빵구 해남 박사 봤을 때는 정지했는 거야. 같은 좌표에 있다 그랬잖아. 되겠죠? 됐습니다. 자, 7번 민구 해남 박사 빵구 세 사람이 측정한 우주선 앞이 ISS를 통과하는 거야. 여기를 통과하는 거겠지.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얘들이 지금 여기서 쭉 오는 거잖아. 됐어요? 선생님 이거 통과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상하게 저 그림만 보고 하지 말고 속된 말로 그렇게 속아는 머리 없이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얘가 쭉 오는 거요. 이거 됐어요? 됐습니다. 아이템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을 1. 문제 6의 결과를 이용해 구해보고, 아까 말하면 그 문제 6이 뭐야? 그게 상고 고상, 그거 길이 가지고 시간이 고유 시간인지 시간 지연 효과인지 그러지만 그거를 길이 가지고 상고 고상으로 판단하든지 해보라. 그리고 아주 원칙대로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두 점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요거 가지고 판단해보고, 아니 요거 가지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하라. 나 선생님 강요는 안 하겠어. 여러분들이 좋은 걸로 판단하라. 그리고 또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한 거 외에 여러분대로 틀리지 않은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골라하세요. 근데 내가 주의를 주는데 이거 판단할 때 어떤 학생은 하나의 교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다 끼워 맞추려고 그래. 큰일 납니다. 달라져요. 응? 교훈과 미묘하게 달라진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거야. 이것도 어떨 때는 민구가 본 로켓의 길이, 아니 민구가 본 지구와 행성까지 길이 대상 같아도요, 주체는 같아도 대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몇 문제 푸는 거 가지고 그냥 막 적용하려고 그래.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떤 경우가 일반적으로 원칙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경우나 다 맞다. 그럼 여러분 그 방법을 하세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 아는 한은 이것이 가장 상승 원리에 가장 적합하고 논리적이고 가장 정확한 뭐랄까 팁이라 그러면 팁이고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말이 너무 많은데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 고상 상고까지 해보자. 민구가 측정한 미안합니다. 포카는 시간이 아닙니다. 1번 민구가 측정한 ISS의 길이 수축. 민구가 측정한 IS의 길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두 점이니까 길이 수축이지. 한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시간은 고유 시간이지. 해남 박사 빵구가 측정한 ISS의 고유 길이는 어떻게 돼? 정지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지. 됐어요? 이렇게 판단하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원칙대로 해보라. 자, 우선에 민구가 ISS를 보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거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이건 이렇게 되네. 미안합니다. 이건 민구가 봤을 때 ISS는 어떻게 이렇게 가니까 ISS의 뒤가, 그렇죠? 뒤가 먼저 앞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IS 앞이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나가니까 D가 먼저 앞을 통과하고 앞이 우선 앞을 통과하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통과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이 우선 앞 항문대에서 일어나잖아요. 고유 시간이잖아. 되겠죠? 그 다음 또 제주 해남과 해남 박사지. 해남 박사와 빵구가 보기에 우주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은 뒤를 통과하고 또 앞을 통과하고 통과가 두 지점에서 일어나잖아. 그렇죠? 지연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할지 여러분을 판단할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십시오. 또 말하지만 이거 말고 그 일반적인 원칙을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디어나 팁이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근데 주의를 주는 건 또 주의지만 어떤 한두 경우만 되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아무데나 끼워 맞추려 억지 부리면 그건 큰일 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근데 8번 민구와 빵구가 서로 봤을 때 서로의 키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당연하지 뭐 운동 방향으로 수축하니까 키에는 변화가 없죠.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또 뭐냐 이게 묘의 장수와 축지법에 비교하는 상대 운동이다. 이게 흔히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 하잖아. 뭐 운동하는 사람은 뭐래나 오래 살고 무슨 그거 하잖아, 내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이제 깔끔하게 하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 부분은 그래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기보다도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어떤 흔히 아주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익힌다고 그러고 그 기본적인 소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 이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 그 판단 잘하고 그 이상한 유튜브에 막 빠지지 말고 그런 거야.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일반 상대성을 성립하는 가정 두 가지, 상대성 원리, 그다음에 광속 불변,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일반 상대성에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상대성의 동시성의 상대성, 그다음에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또 나중에 또 배웁니다. 질량도 증가합니다. 또 질량은 에너지와 같아. 뭔지 학생 알겠지만 M 이퀄 E 이퀄 MC 제곱의 제곱 E 이퀄 MC 제곱 그런 것이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하는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증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지만 이게 우리 내가 이제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게 무슨 점수를 얻기보다도 어떤 여러분 기본적인 소양을 넓히는 의미에서도 이제 필요한 거니까 내가 이게 사이드 얘기를 할게요. 어그로까지는 내가 유튜브 어그로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는 아인슈타인 하면요 상대성 원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노벨상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았는데 뭘 노벨상 받았을까? 이 상대성 원리로 받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는요, 그 양반이 무슨 아인슈타인의 그 이름에 걸맞게, 클래스에 맞게 무슨 대학의 유명 대학의 교수였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스위스의 어떤 특허청에 사무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성 원리 썼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인간이 길이가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고 길이가 줄어들고 질량이 커지고 이런 소리 하는 거니까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뉴턴 우리 선지자께서 한 말이 있는데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이거 아니냐? 처음에 이랬어요. 증거를 댈 수 없어서 노벨상을 주려고 해도 나중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맞으니까 인정을 하고 주려고 해도 증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원리로 노벨상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 말했지만 빛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잠재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배우지만 빛의 이중성에서 광량선설에 의해 가지고
그건 확실하는 거니까. 그거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증거는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 상대성 이론이 옳다는 증거가 바로 제일 유명한 게 이 뮤온이라는 이런 입자에 관한 겁니다. 그럼 뭐야? 선생님 빨리 제대로 공부합시다. 그래 합시다. 그럼 뮤온이 뭐야? 뮤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지 모르지만 우주에서는요, 우리 별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전자, 양성자, 중성자, 더 말하면 반전자, 반입자들 막 생겨가지고 막 쏟아져 들어온다고. 감마선 X 이런 것들이. 그게 스페이스쉽, 우주선이 그런 게 아니라, 로켓이 아니라 코즈믹 레이, 우주에서는 그런 입자나 전자기파들, 그런 것들이 지구로 오면서 지구 대기가 충돌합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작은 입자, 이 뮤온이라는 입자가 생성돼요. 근데 이 뮤온이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고전역학, 고전 물리학에서 보면요, 이 뮤온이 여기서 생겼다면 땅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 걔 수명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상하게 이 뮤온이 이 땅에서도 관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와, 진짜 아인슈타인이 돌대가리가 아니네. 아인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은 스통이잖아, 스통. 어스통이라는 뜻입니다. 골드스타인이네. 와, 황금머리구만. 역시 이게 된 거요. 그 어떻게 됐길래? 이거야. 지면의 관측자가 뮤온을 관측한단 말이야. 뮤온을 관측하면 얘가 이 뮤온을 보면, 여기서 발생한 뮤온을 보면 어떻게 돼? 움직이잖아. 운동하는 상대방이잖아.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거야. 뮤온의 수명이 길게 관측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는 두 점이잖아. 고유 길이잖아. 그죠? 그리고 요거는 시간 지연이 일어난 거고. 됐죠? 그래서 이 뮤온의 속도가요, 한 0.9, 그 비속도가 거의 가까워요. 그랬더니 이제 정리하면 이거야. 거리는 정지한 두 점이니까 고유 길이가 되지만 뮤온의 수명은 어떻게 돼? 운동하는 상대방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길게 측정이 되니까 도달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계산할 필요 없는데, 이제 궁금해할까 하는데, 한 비지속도 0.99 정도로 오면요, 그러니까 비지속도가 99%로 오면요, 수명이 얼마나 길어지냐면 감마값, 로렌츠 인자가 한 30이 돼요. 그러니까 한 30배 수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비지속도 99%로 뛰면은 수명 30배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방금은 관찰자가 이 짐에 있는 사람이야. 그때는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거야. 이제는 뮤온과 함께 운동하는 관찰자, 뮤온 자신이라고 봐도 돼요. 아니면 뮤온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로켓이라고 봐도 돼요. 하여간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뮤온의 입장에서는 이 두 점은 움직이는 두 점이 되잖아. 거리가 짧아진 거야. 축지법을 쓴 거야. 됐어요? 시간은 자기 시간이니까 고유 시간이 되는 거고. 됐죠? 정리하면 이거야. 뮤온의 수명은 자신이 시간 측정하니까 뭐 상대 효과가 없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유 시간이 되는 거고, 발생한 두 점은 움직이는 동안 이건 반대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두 점. 그러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짧아졌으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되겠죠? 네,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심한 강의 같은 거 보면 문제 푸는 요령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너무나 미련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성 원리를 좀 정확하게 좀 알리고 싶어 갖고 그 배경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를 같이 문제화 시켜갖고 이렇게 같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선생님 강의만 다 듣고도 문제풀이가 없어도 웬만한 기본 것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수능 보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험하는 문제 풀어야 되고, 또 내신 점수 또 잘 맞은 학생은 또 개인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걱정되는 거는 이제 뭐 정황의 설명감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말한 이 팁은 좀 이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선생님이 다른 강의도 있지만 다른 강의에서도 어떤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런 팁도 있지만 선생님 팁이 아무래도 가장 이론에 가장 맞고 정확한 팁이 아닌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정리하고 갑시다. 자, 동지성의 상대성 조건이라는 것은 사건이 두 지점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한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뭐 상대 운동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 주의할 것은 뭐다? 상대성의 동시성이라는 것은 상대 효과가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동시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동시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됐죠? 그리고 상대성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관측자가 상대방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한 지점이라면 당연히 상대 운동이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은 고의 시간이고 두 지점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관측 지점이 옮겼다는 것은 운동을 했으니까 그게 바로 운동하는 상대방을 봤으니까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거고 길이를 측정할 때도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두 점을 간에 간격을 되는 건데 그것이 정지해 있으면 우리 일상생활의 길이나 마찬가지니까 고의 길이고 그 두 점이 움직였다는 건 그야말로 또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건데 문제를 실제 풀다 보면 이 고유 시간인지 시간 지연인지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고상 상고를 이용하다. 즉 다시 말해서 길이가 고유값이 나타난다면 즉 시간은 상대 효과가 나타난다. 그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건다. 그리고 길이가 상대 효과 즉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면 시간은 상대 효과가 없는 고유값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히 할 수 있다.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길이를 시간만 묻더라도 요거까지 같이 하는 데는 오히려 더 틀리지 않고 더 빠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예,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고맙습니다. 힘내세요.